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열리하시느라고 정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예. 힘을 모아주고 계신데, 예. 자 일단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현장 두 예. 군데를 보고 왔어요. 예.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예.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역사적입니다. 근데 예. 이제 아마 이거 처음 아니에요. 세 특검이 동시에 그러니까요. 이제 수사를 개시하는데 네. 그러면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같이 이게 하니까. 봐주기 특검이 안 됩니다. 네. 네, 저쪽에서는 부르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도 안 부르고 쉬고 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렇네요. 아, 국민 여러분,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삼특검 경쟁 속에서 정말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김건희 특검 이 현판식 할 때 보니까 저도 네.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민중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김건희 명태균에 건진법사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건진법사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냥 김건희 특검인 줄 알았더니 내 이름도 들어갔네 해가지고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새 특검이 경쟁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예. 일단은 내란 특검은 또 활발하게 예. 이미 이제 움직이고 예,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1차 나왔다가 뭐 예. 설렁설렁 뭐 경찰 조사 안 받아 이러고 예. 설렁설렁 하다가 갔고 예. 2차 조사도 나 9시에 못 나가 10시에 나갈 거야 이러고 있고 예. 참 이게 국민들도 이 모습을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 이런 말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매를 번다. 배를 본다. 아니 잘 따라와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이제 아, 반항하는 듯한 모습, 수사에 예. 전혀 협조하지 않은 모습은 결국은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를 벌고 있다. 매를 벌고 있다.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매를 번다. 자기 딴에는 시간 번다 생각할 텐데 시간을 벌면서 이제 네.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특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게 뭐 있지? 예를 들면 뭐 이제 예. 뭐 무인기권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외환죄에 관해서 어허. 도대체 뭘 쥐고 있는 거야? 갑자기 네. 내가 가면 당혹스럽잖아. 해서 뭔가 이렇게 수집하려고 사전에 아하. 수집하려고 시간을 버는데 네. 결국 매를 번다. 왜냐하면 수집이 안 돼요. 수집이 안 돼. 그게 뭐 어떻게 예.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이미 제가 들은 바로는 외환죄 부분은 네. 외환죄 부분은. 수사가 꽤 많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아예 손을 안 대니까 예. 경찰이라든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특검이 올 때까지 안 준 거예요 검찰에. 그 안 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사가 아예 안 된 것처럼 느껴졌었고. 그렇지만 공수처는 다 해서 갑자기 특검한테 탁 던져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환죄에 관해서는 예. 어떻게 보면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 예. 수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획 예. 단계부터 이제 해야 되고 노상원, 김건희, 네. 연루,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도 있지만은 어떻게든 사전 기획 과정에서 낌새를 챈 것은 물론이고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덕수까지도 포함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내란에서 아직 안 드러난 사람 곽정근 사령관이 이야기했듯이 훨씬 많다. 합참도 그렇고 지상작전사령관도 그렇고 드론 사령관도 그렇고 네. 어둠 속에 컴컴한 데서 고개 숙이고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로 곽정근 사령관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내란 부분도 전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근데 이제 노상원이 왜 중요하냐면 내란 외환이 결합된 지점이고 그리고 노상원은 2022년부터 쭉 같이 네. 대선 준비부터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까지 다 되면 그럼 그동안 알려진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오늘도 지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을 했다고 그러고요. 내란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10시가 넘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도 예. 오늘 출석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강희구 전 부소실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었고. 그 특검이 이제 특검은 한 분이지만 네. 검사부 이하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뭐 4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이제 수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 출석할 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예.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덕수 전 총리 지금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는 거 강희구 전 실장이 예. 얘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게 예. 미리 약간 꼼수로 만든 거기에다가 자기가 부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알리바이로. 예, 이것은 이제 국방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네. 이 계엄을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쳐서. 거쳤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좀 부실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알리바이용으로 김용현은 필요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올라올 때 뭐 한덕수를 거치든 뭐 김용현이가 뭐 나한테 바로 왔건 간에 어쨌든 나는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이 그 한덕수의 부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 김용현과 윤석열 관점에서는 헌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했으니까 거쳐라고 하는 표현. 네. 그래서 어쨌든 한덕수 사인이 꼭 필요한데 이거 하나 가지고 사전에도 거쳤고 사후에 국무회의도 합법이다.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희구가 가서 이거 사인해 주십시오 한 거죠. 중요한 문서입니다. 중요한 문서네요. 네. 그 사실은 근데 이제 헌법을 위반한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네. 한덕수가 또 폐기해달라고 해서 폐기까지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네. 뭐 처음에 8명 모였던 국무회의가 네. 저기 뭐야 이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무회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엄관계 장관 모임, 계엄관계 장관들 모임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덕수가 보고 나니까 아 이거 나를 거쳐서 하면 국무회의를 해야 됩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국무위원들을 더 부릅시다라고 해서 합법성을 부여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한덕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만 해도 내란을 동조했고 형식적 요건을 완성시키려고 함으로써 이 합법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게 되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이전 뭐 김건희와 또 이제 한덕수 부인과의 특수관계 등 여러 가지에서 그 이전 이후 관계를 보면 그 전부터 알았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한덕수의 주장은 내가 적극적으로 못 말린 거는 잘못했지만은 알고 안 된다고 했다 그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안 된다고 했으면은 강희구가 들어왔을 때 사인을 안 했어야죠. 근데 일단 사인을 해준 다음에 그거 없던 걸 해줄 수 있어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네요. 아니 한덕수도 그럼 이렇게 되면 거의 빼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재판에는 가봐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끝나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무혐의가 아니고 기소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소해가지고 재판에서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죠. 네. 그렇네요. 재판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이 외환죄 얘기 좀 더 해보고 저희가 어제 그렇죠. 기자회견하신 내용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외환죄 지금 뭐 MBC 보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무인기가 막 가고 막 이런 걸 보고 너무 웃고 박수 치고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용현이? 이거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달에부터 이제 뭐 자주포를 그 연평도에 한번 쐈고요, 200발 쐈어요. 거기 쏘면은 북한이 반응하는 그 핵에 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7월달에도 한 2배를 또 쐈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북 확성기 틀자 해가지고 6월 10일인가 그때 저기 그 9.19 군사 합의서도 사실상 효력 중단하면서 대북 확성기를 틀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확성기를 틀긴 틀었죠. 근데 이 휴전선을 넘어오는 행위, 그러니까 아예 전시 군사적 상황으로 충돌로 몰고 갈 수 있는 행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NLL 인근에 헬리콥터를 또 띄워요. 그래도 안 와요. 그러니까 무인기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평양까지. 그게 이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전국에서 다 대의원들이 모이는 최고인민회의 때 최고인민회의에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인민대회당 쪽에다가 드론을 보낸 거예요.
그 저녁에. 야, 진짜 도발을 했네요. 네, 눈에 딱 띄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완성품이 아니고 예. 시제품에서 얼마 진화되지 않은 그 드론. 그래서 소음이 많고. 그다음에 전단통이 까매야 되잖아요. 네, 보통 안 전단통이 보이게. 하얘요. 밤에도 잘 보이게. 밤에 잘 보이라고 전단통이 하얘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야? 여기다가 전단을 넣어가지고 반으로 확 쪼개지면서 전단에 뿌려주는 건데 뿌려지게. 전단통이 하얘. 이거 빨리 보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켰어. 네. 내지는 북이 알아챘어. 야, 이제 됐다. 네, 알아채가지고 10월 11일 날 막 항의를 해. 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제 온다. 우리 낚시 바늘을 물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한우 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웃으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이가 삐라 묶음통 김여정이가 이제 네.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죠.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보내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니까 또 보내면 확실하게 우리한테 뭔가 행동을 하겠다. 야.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전단을 유도해 가지고 네. 비상계엄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권에도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야. 작전의 1차 작전 성공.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그 성공을 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내란이 또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얼마나 더 기쁘고 그렇죠. 박수 치고 좋아했겠냐 예. 이거. 그 한 5개월 동안 했던 작전 공작이 하나도 안 먹혔는데 네. 야, 요건 드론 이건 먹혔다. 야,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큰일 날 네, 뻔했어요. 정말 네. 큰일 날 뻔했는데 참 정말 다행으로 북한에서는 바로 뭐 정말 이 비상사태라고 하는 반응은 안 보였고 예.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은 아니 그런 반응? 저쪽도 이제 감청을 하고 우리도 감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북측을 감청하고 네. 북측도 우리를 감청을 합니다. 어.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이자들이 달라졌네 왜 이러지 이런 판단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분석을 하고 네, 자료를 분석을 하죠. 모아서 북쪽도 분석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분석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드론을 우리가 보냈을 때 저쪽 반응이 어떤 것까지도 우리도 또 잡아서 분석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네. 뭔가 이상하다. 그래, 왜냐하면 미군이나 이런 쪽 동태는 별로 없는데 네. 과도하게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일종의 튀는 행위, 튀는 애기. 돌출적이다, 돌발적이다. 예.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북한이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소극적인 얘기만 하고 철저하게 이 휴전선 쪽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담장을 쌓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경의선은 길을 자신들이 폭발을 시켜요. 예. 자신들이 폭약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유는 우리 차량이 못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들의 탈북하는 차량이 남쪽으로 도망갈까봐 그걸 차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묘한 것을 느꼈을 거다.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상하다. 느끼고 이상하다 얘네 이상하다. 지나가 보니까 정말 내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면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다행이죠. 하고 있고 네. 북한의 뭐 대응도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한 셈이 됐으니까 일단은 아니 북한 잘했다 그러면 무조건 또 저 빨갱이. 아, 그래요? 북한은 무조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북한 예, 놈들은 알겠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네. 우리가 하면 자식들이 반응을 해야지 북한 놈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건 잘못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환 관련된 것도 뭐 예. 이게 외환 유치죄, 그러니까 내통을 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유치죄 안 되는 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는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적이 앞에 있잖아요. 음. 적이 앞에 있는데 이 적을 두고 적이 나를 공격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 네. 이거는 일단 일반 이적에 해당이 돼요. 아, 일반 이적. 네, 일반 이적 행위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내외환 유치 안에는 네. 외국과 통모하여 이제 전단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외국이 누구냐? 네. 네? 외국이 아니 예를 누구냐? 들어서 뭐 김태효가 일본하고 통모해가지고 야 우리가 자극하면 북한 놈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니들이 우리 도와줄 수 있어? 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외국과 통모하여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과 통모하여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유엔에 우리가 동시 가입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북한 주적이라고. 네. 그러니까는 그것대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외국과 통모해서 그 외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북한도 되고 일본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단을 유도한 건데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 하는 그 일반 이적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적죄라는 게 있어요. 여적죄. 여적죄.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네. 여적죄, 적을 앞두고 적을 감시하거나 적을 압도하려고 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 이거 여적죄라고 그래요. 이 여적죄가 이거는 사형이에요. 아, 사형이에요. 예, 여적죄. 여적죄는 내란죄, 외환죄 상관없이 여적죄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외환죄, 일반이적죄,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렇네요. 예. 그럼 이게 상당히 정말 크게 수사가 예. 되고 알려질 수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여적죄 하고 한번 쳐보세요. 여적죄요. 예, 그렇네요. 매우 생소할 겁니다. 여적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외환 유치, 그러니까 외환 관련돼서 수사하고 조사한다, 뭐 그 정도 네.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간단치 않고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런 혐의. 우리 안보,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네. 생명,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전쟁이나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촉발하는 행위. 네. 이거는 다 외환 유치죄이면서 여적죄이면서 일반 이적죄다. 틈을 보여서 진짜로 내려와 가지고 북한 놈들이 우리를 그야말로 적과 통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네?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해놔야 된다라는 예. 거고 안젤리아님께서 박선원 의원님 네. 예, 내란자들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네. 보시고 현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여기저기 또 여러 매체 채널 네. 통해서 방송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내란 관련된 수사 얘기 저희가 뒤에 시간 남으면 좀 더 예. 해보도록 하고 예. 어제 기자회견 내용도 정말 눈에 확 띄었습니다. 예. 기무사를 예, 부활시키겠다. 이건데요. 이거예요? 예, 이거 바로 이 예, 너무 이- 크게 잡으면은 이게 네. 뭐 워터마크가 어떤 보였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47개 페이지 예. 업무 복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2년에 네. 이제 방첩사로 전환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 안지사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예. 변화가 그 됐었죠. 안지사에서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47개의 업무를 야. 폐지를 했어요. 예. 이거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네. 인권 침해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군 지휘관의 지휘권 침해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불법 정치관여 혐의도 있어 안 된다. 음. 그래서 47개를 다 없앴는데 네. 여인형이 들어오니까 47개를 복원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첫 번째로 나온 것들이 22개 업무. 22개 업무. 2022년도에 이미 복원한 12개 업무. 12개 업무. 이 12개 업무는 네, 사진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방첩사가 예. 바로 복원을 했는데 네. 이미 복원을 했지만 더 강화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걸 공세적 수행 방안이라고 네. 해서 추가로 해요. 공세적 수행 방안. 그러니까 22년에 그 부대 혁신 TF에서 네. 47개 중에서 우리가 빨리 복원을 시킵시다. 예. 그래서 12개를 복원을 했는데 네. 그 복원한 것 중에서 야, 이 정도 갖고 안 돼. 안 더 된다. 세게 해서 공세적 수행 방안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저 임무예요. 근데 예. 저거는 이미 그 이전에 다 불법이라고 해서 폐지를 살려서 하고, 예. 다시 살려서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야, 그렇게 안 돼. 더 세게. 아. 한 게 이제 22년도 복원 업무 가운데 예. 12개는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12개는 공세적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네. 이제 47개 중에 12개 빼면 35개가 35개. 남잖아요. 35개 중에서 네. 25개는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예, 그거는 지난번에 2022년도에 예. 우리가 빼놓은 건데 어허. 빼놓지 말고 다시 하자. 그 47개 중에 예. 35개가 있으니까 다시 다 추려봐 가지고 여인형이 오니까 다시 하자라고 하는 그 다시 하자 조치가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하자는 조치도 네. 이따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네, 하실 근데 텐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네. 47개 중 12개 22년도에 복원한 업무 있잖아요. 그거는 굳이 명분을 찾으면
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이제 했던 건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은 제가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더 보니까. 세게 이름만 바꿔서 예. 예를 들면 그때 과거에 불시 보안 정권 임무를 네. 불시하면 아무도 가면 되니까 네. 수시로 하자. 그다음에 뭐 군 획득 관계자는 네, 정기적으로 정기관. 감시하자 이런 거거든요. 국 획득 관계자. 근데 국 획득 민간인 관계자는 사찰이 안 뭐가 된다. 있냐면은 예. 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이 방산업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 획득 관계자를 정기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민간인도 사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획득 관계자 정기 관찰 이름을 바꿉니다. 비리 제보 협조자 선정 및 운용. 그러니까 교묘하게. 협조자를 월 80만 원 A급, B급은 월 50만 원씩 주고 매달 해서 예.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군 획득 관계자를 정기 관찰하는데 이 예. 관찰의 대상은 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획득하려면 방산업체 사람하고 만나는 장면 그렇죠. 다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 민간인 사찰이라는 민간인 이유로 사찰. 폐지됐던 걸 다 살리고 아. 그렇게 해서 병사 대상 방첩 설문이 있는데 예, 세 번째 네. 그냥 방첩 설문에서 병사들한테 계속 이념 주입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폐지 사유를 쭉 보면 민간인 사찰,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폐지가 됐는데 예. 그거를 살려. 다시 살렸고 여인형이 들어오니까 다시 살린 것이 그 중에서- 아니라 예. 더 중점적으로 더 공세적으로 시행해라 하는 게 이제 윤 정부 들어 부활한 불법 업무가 예. 22년에 부활을 했는데 네. 더 공세적으로 집행할 방안으로 해서 더 세졌어요. 이거는.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세진 상태, 그다음에 네. 아까 이제 이따가 좀 발표하실 그 내용도 이게 좀 아직 살아 있는 거죠, 다.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지금 거죠?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방첩 사령부의 그 여인형 후임으로 있는 네. 그 이경민. 네. 이경민을 그 직무 배제 시켜라고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내란 전반에 대한 증거인멸하고 네.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잘하면은 자신이 또 방첩 사령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꿈을 다 갖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장관 내정자한테 가서 무슨 소리를 달콤한 소리, 호도한 말을 해가지고 또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증거는 인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법 업무는 확대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야 그래도 방첩사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방첩사를 개혁해야 된다 했고 그 사람 또 방첩 사령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획하는데 예. 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고 오늘도 할 겁니다. 오늘도 하실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이제 내란 관련된 상황들이 끝나지 물론 특검이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었거든요. 방첩사 네. 생각은 네.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큰일 지금 났다. 이제 방첩사하고 아까 그 무인기 네, 외환 무인기. 사건하고 연결을 지으면은 네. 방첩사에서는 10월 달에 보낸 거 무인기 11월 달에 보낸 거에 대해서 다 자체 자료를 갖고 있어요. 방첩사가. 방첩사가 왜냐하면 방첩사가 내란 기획부서니까 다 갖고 있으면서 이 문건을 작성한 예. 대령 하나, 중령 둘, 이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이미 공수처로 가 있어요.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드론 사령부, 네. 그다음에 대통령 안보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일부 중간 그 지휘자들이 이제 백령도 가서 그 드론 예. 뚫을 때 사출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쏴줄 때 같이 썼다고 하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방첩사는 이 전모를 다 알고 있어요. 해서 이것을 호도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국회에다도 설명도 하고 이렇게 그 자료조차도 지금 공수처에 이미 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방첩사는 내란만이 아니라 외환을 그 윤석열과 김용현과 이들이 추진하는 내란과 외환까지 관리하면서 끌고 가는 임무까지 다 같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방첩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란 이제 외환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가 중심 저기 헤드쿼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워낙 이게 키우면 안 되니까 정보사에서 노상원을 김용현이 끌어들여와서 견제를 시켰지만 기본은 방첩사입니다. 충암파에서 그 충암고 라인 네. 윤석열부터 김용현, 여인형까지 싹 여인형까지. 충암고에서 핵심은 방첩사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개혁을 해야 돼요. 구조 개혁을 개편해야 해야 돼요.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경민 지금 직무를 이제 보고 있는 네. 직무대리도 네. 물러나야 되고 예. 개혁이 좀 필요한 가장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상 그렇죠? 해편해도 돼요. 그러니까 해편해야 이제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군내에 예. 침투한 간첩 사건이라든지 그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한 네. 감시, 방첩 이거는 이 임무는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임무는 이제 국방조사본부하고 방첩사에서 수사단 비교적 이제 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 정보사 간첩 잡는 걸 보고 네. 2주 만에 잡았어요. 천기석이라고 하는 군문을 잡아다가 수사를 하는데 금방 다 실토를 하게 해서 대단한 실력을 보이던데 네. 이 기능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떤 형태로든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에 불필요한 업무도 무슨 정보 종합을 분석하고 무슨 네. 심지어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가면서 별도로 보고해요. 이런 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무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왜 존재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여기 보여왔던 그다음에 네. 내란 사태에서 보여왔던 그걸 중점적으로 했던 그 부서 네. 뭐 그 개혁 부대, 이거 개혁 없어져야 최소한 돼요. 개혁 플러스 사실 사라져도 되는 예, 그 소위 그 내란 삼관왕이잖아요. 12, 12, 5.18, 뭐 5.17, 그다음에 이번까지 이거 없어도 돼요. 그렇네요. 네. 전두환 때부터 예, 그 전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 자, 근데 예. 그렇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또 이따 기자회견 하는 예. 현장도 저희 보겠지만은 예, 기자회견과 또 이제 방송들 통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예. 방첩사를 가만두고서는 내란 중식이 안 된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예.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방첩사에서 이제 그간 네, 뭐 10년, 15년 동안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많이 감시하고 사찰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 국정원에서 이 정치 사찰한 과거의 문건을 이제 공개하는 공개된 그런 네. 것들을 봤는데 별거 없어요. 음, 그러니까는 싹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싹 없어도 상관없다. 아무 문제 없어요. 국내 사찰하는 부서 뭐하러 그것도요. 예,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들 저를 포함해서 네, 국회 국방위원들 그다음에 정보위원들 감시하고 그러는데 음, 그런 거 겁먹을 필요 없이 싹 네. 없애도 자신들이 뭐 협박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 상대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싹 없애야 돼요. 싹 다 없애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개혁을 이게 하다 보면 또 하려고 하면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바꾸는 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네. 한번 어떤 개혁이 가장 급진적이고 지나쳤던 기억 있어요? 뭐 있습니까? 그렇네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예, 지나고 보면 통해서 항상 개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그리다 고양이라도 그리면 다행인데 고양이도 절반 그리다 말았던 게 대부분 아닙니까? 아하. 단 한 번이라도 와 저거 개혁 잘했는데 너무 지나쳤어 한 개혁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요. 그건 또 그렇네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한 번도 아예 없습니다. 개혁을 못하게 막는 예. 그런 세력들과 예. 그런 목소리가 있을 뿐이지 예.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 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없고 아니 바뀌었다. 만날 이야기하는 게 그 김영삼 때 예. 저기 그 하나회 없앤다 하나회,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그거 하나 빼고는 개혁다운 개혁한 게 있냐고요. 아. 그다음에 그럼 성공했다고 하는 하나에 척결하고 음. 금융실명제 잘못했습니까? 잘했잖아요. 그 이외에 개혁이 과도한 개혁이 뭐가 있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제 기억에는. 저도 뭐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그다음 노무현 정부 다 지켜봤지만 아쉽게도 네. 정말 쌈박하게 잘했다는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항상 중도에 좌절됐습니다. 아. 그래서 방첩사도 없애도 돼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네. 검찰 개혁 우리가 계속 외치고 네. 있지만은 네. 정말 개혁 확실하게 빠르게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인사에 음,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걱정을 하고 있고 네. 아마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도 네. 다 듣고 그 오로지 이제 경청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는 저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댓글로도 이재명 대통령 믿습니다 이런 예, 말씀을 예. 좀 많이 네, 하고 그 계신데 가운데 누구로 믿지 마십시오. 오로지 이 대통령님만 네. 믿고 우리는 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믿고 가면은 개혁의 네. 길로 가는 것이고 예. 원내 상황 그래도 저희가 좀 여쭤보고 예. 싶은데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까지 가서 뭐 안 된다 기자회견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권투가 12라운드까지 하는데 네. 7라운드에 포기하고 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링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시 복싱 다시 하자고 들어와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예. 이틀간 청문회 하기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마지막 날 오후 5시부터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맞아요. 자 여기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빨리 와서 자료 좀 보시고요. 나머지 자료 2개는 주진우가 사과하면 줄 테니까 주진우도 데려오세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 청문회장을 두려워하는 청문위원들이 바로 국민의힘 청문회 위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7시간을 보이콧한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총리 후보자 앞에서 네. 7시간 보이콧하고 밤 12시 지나니까 청문회 끝나버렸네요. 이걸로 산회합니다. 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누가 정말? 장외 투쟁은 네. 논리가 딸려서 안 되고 장외 투쟁은 명분과 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안 되는 모습이고 사실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의원님이 네. 맹활약을 좀 하셨지만 예. 국민의힘은 뭐 그 청문회 못 믿겠다 우리가 한다 뭐 배추 쌓아놓고 뭐 청문회도 하고 막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는 그 배추 쌓아놓은 사람 하려고 강원도에서 권행지 채소하는 농민을 한 명 불렀어요. 강원도당에 있는 국민의힘. 근데 본인은 나 왜 왔지 했다가 깜짝 놀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인지 예. 주진우 의원 청문회인지 그 말씀도 많은 분들 하시고 청문회 보면서 예. 뭔가 주진우 자신이 발작을 한 거죠. 저는 그냥 급성 감염으로 군대 면제 받았다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진우가 왜 갑자기 그거 난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급성 간염이라든지 급성 신우염이라든지 앞에 급성 붙은 거 있잖아요. 네. 2주에서 한 달 반 치료하면 다 나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빨리 치료하고 군대 다시 갔으면 돼요. 후대 멀쩡하고 키 182에 학력 좋겠다. 왜 군대 안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지명에서 데모라도 하고 하든지. 그 지명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32년째 뭐 치료받고 있다 뭐 만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또 해명하더라고요. 예, 요새는 술과 약을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주진우가 그 산 증인입니다. 산증입니다. 자 주진우 의원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더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고 이제 일정 때문에 가셔야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올게요. 모시겠습니다. 또 오시고요. 끝으로 박선원 TV, 박선원 TV 좀 홍보해 주시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좀 뭐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희망 가질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이런 말 하면 다른 방송에서 좀 싫어하실 텐데 오마이TV가 보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 오마이TV 120만, 150만 그리고 200만으로 일치월장하는 그런 오마이TV 꼭 대주시고요. 정말 믿을 때는 오마이TV다. 다른 많은 채널도 다 좋은데 언론사로 정식으로 이렇게 간판 걸고 제대로 하는 오마이TV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선원 TV 저희 띄워놨습니다. 박선원 TV도 여러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5,000명 부족합니다. 빨리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 또 의정 활동 그 현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박선원 TV 자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네, 꼭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